자, 네. 자, 이제 우리가 인격권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했고요. 저번 시간까지. 자, 이제 근데 하나 더 남았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인격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사자, 그러니까 저작자가 사명하면 인격권이 소멸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인격 그 자체에게 주어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 있으면 인격권을 100으로 보호하고 돌아가시는 순간부터는 빵으로 보호하면 이거 너무 과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인격권,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돌아가셔도 일정 범위 내에서의 인격적 이익은 보호를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규정이 14조 2항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보호 수준이 이만큼이었다면 그냥 제로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이 정도 보호하다가 제로로 가는, 네, 네, 뭐 제로로 가긴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지만 아무튼 뭐, 네, 이렇게 좀 사망 이후에도 아무리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인격적 이익까지 침해하는 행위까지 인정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조 2항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것만 들으면 아니 인격권이 있는 거랑 똑같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어, 그 행위의 성질이라든가 정도 등에 비춰서 만약에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우리는 인격권 침해가 있었다는 것만 가지고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까지 있어야 된다? 인격권 침해 플러스. 그러니까 명예훼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예훼손. 신용의 실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규정을 적용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저작자가 살아있다면 명예훼손까지 같은 걸 안 따지겠죠. 인격권 침해 여부만 따지겠죠. 그런데 이제 사망 후에는 인격권 침해는 당연한 전제고 명예훼손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용이 실추가 돼야 된다. 네. 나의 명예가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러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 그러니까 명예훼손에 해당하느냐 그러면 이제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거고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으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옛날 소설입니다. 1920년대 소설입니다. 이게 1920년대 소설만 하더라도 우리하고 국문법이 많이 바뀌어서요. 네, 달라서 굉장히 읽기가 어렵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예, 거의 고문 수준입니다. 고문. 네, 옛날 우리 이제 국어 시간에 그 고문이라고 저희 때는 얘기했는데 옛날 뭐 세종대왕 시절에 이제 거의 그 정도 수준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 소설책을 지금 현대에 만약에 출간하게 되면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왜냐면 국문법이 다르니까. 그래서 요 책을 현대 우리 이제 그 서점가에 이걸 책을 출간해서 이거를 팔고 싶은 거예요. 네, 1920년대 소설을 다시 이제 이렇게 찍어서 팔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지금 이때의 국문법과 이때의 국문법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때 책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자, 다시 좀 제가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 1920년대, 예, 1920년대 이제 소설이에요. 예, 1920년대 소설인데, 예, 소설인데, 여기 이제, 굉장히 문법이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국문법도 많이 바뀌었고, 지금 현대 이제 만약에, 21세기 들어와서 이걸 만약에 다시 이제 출간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가? 예, 만약에 오탈자를 수정한다면 이러면서 이제 오탈자를 수정하는 거죠. 왜냐면 지금 문법에 맞게 옛날 것들을 수정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냥 읽기 어려우니까 지금 국문법의 문법에 맞게 다시 이제 이걸 기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수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예훼손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봤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거 당연하죠. 예. 왜냐면 읽을 수도 없는데 그러면 이제 아무리 옛날 책이라 하더라도 그게 이제 고어로 이루어져 있는 게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사안
뭐 예컨대 뭐 고고학자분이라든가 역사학자분들이 한테는 그게 이제 그냥 그대로 보는 게 좋겠지만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1920년대 국문법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게 돼 있거든요. 우리랑 많이 달라서. 그래서 요걸 책을 서점에서 이제 출간해서 이제 만약에 사람들이 사기 하려고 그러면 글을 좀 쉽게 읽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한글 표기법에 의해서 표기하도록 합니다. 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아니 1920년대 소설을 갖다가 지금 2000년대 한참 넘어가지고 지금 출간을 하는데 이런 어떤 한글 표기에 대해서 수정이 없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수정이 없이 그냥 출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 이유가 없는 거겠죠. 해독도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요거는 오탈자 수정 정도 가지고 우린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건 즉 저작자 사망 후에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에 의해서 보호받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14조 2항이죠. 예. 14조 2항을 위반했을 때. 예. 위반했을 때.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징계가 있는가? 이거는 침해 정지 청구가 있고요. 명예 회복 등의 청구가 있어요. 요 명예 회복 등의 청구. 네. 뭐 이런 여러분들 산업재산권법을 공부하셨다면 이 명예 회복 등의 청구가 결국 뭐냐면 요게 이제 신용 회복 청구예요. 신용회복 청구. 명예가 실추된 것을 회복시켜 달라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건 이제 민사상에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는 없어요. 손해배상 청구 없고 이제 침해 정지 청구와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침해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이건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가 필요 없어서 누구든지 다 일반 공중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소재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비친고죄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저자 재산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